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장 T-cell mediated immunity 세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적은 효과 T세포는 어떻게 그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장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수지상 세포와 미경험 T세포가 어떻게 이동해서 만나는지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미경험 T세포가 프라이밍, 초회 항원 자극을 거쳐서 미경험 T세포가 효과 T세포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밍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오늘 볼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효과 T세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작용 방식을 볼 것인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면역학적 시냅스, immunological synapse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보고, 두 번째는 보조 T세포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보조 T세포는 주로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작용을 하죠. 사이토카인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또 세포 독성 T세포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에팝토시스를 일으킵니다. 이 에팝토시스를 일으키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강의에 사용될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immunological synapse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시냅스는 사전적으로 보면 접합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T세포가 대상 세포하고 결합을 할 때 그 실제 두 세포가 접촉하는 그런 부위, 접촉하는 부위에 형성되는 그런 복합체를 immunological synaps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 CD8 T셀, 그러니까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 CTL 셀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T셀 리셉터를 통해서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포 접합 분자를 통해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LFA1과 같은 그런 세포 접합 분자를 T세포가 발현하고 있고, 그리고 세포는 ICAM1과 같은 그런 세포 접합 분자를 발현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세포를 비교해 보겠는데, 이건 정상 세포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은 뭐 MHC 클래스 1이 있다고 해도 셀프 펩타이드, 그러니까 자가 항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CTL이 가지고 있는 T셀 리셉터하고 결합할 수 없겠죠. 이럴 때는 세포 접합 분자 사이에서만 결합이 일어나고 더 이상 T셀이 액티베이션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 접합 분자의 결합이 일어나고 떨어져서 다음 세포로 넘어갑니다. 다음 세포로 넘어가서 이때는 이제 T셀 리셉터를 통한 결합이 일어나면서 이 immunological synapse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시냅스를 통해서 CTL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그런 물질들을 방출을 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에팝토시스로 죽게 되죠. CD4를 가지고 있는 효과 T세포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냅스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mmunological synapse를 SMAC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supramolecular activation complex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셀 어디전 몰레큘 사이에 결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 T셀 리셉터의 결합이 일어나서 시냅스가 완전히 형성됐을 때, 그때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눠집니다. 중심부를 Central SMAC, 주변부를 Peripheral SMAC 이렇게 부르는데, Central SMAC에서는 이 T셀 리셉터와 MHC 그리고 항원 펩타이드 간의 결합이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CD4나 CD8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리고 만약 이런 시냅스를 만드는 세포가 나이브 T셀이라면 CD28과 B7 사이의 결합도 중심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부에서는 LFA1, ICAM1과 같은 세포 접합 분자가 결합하는 그런 부위가 됩니다.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가 만들어내는 시냅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이토톡식 T셀이 하나 있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타겟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셀 어디전 몰레큘을 통한 접촉이 일어나죠. 근데 이 CTL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마이크로튜블, 이 마이크로튜블은 뭐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토스켈레톤은 초록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그래뉼은 붉은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토스켈레톤의 구조라든지 또 그래뉼의 위치 뭐 이런 거 보면 이 그래뉼 같은 경우는 전체 세포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결합이 일어나고 나서 T셀 리셉터와 MHC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센트럴 S맥과 페리퍼럴 S맥을 가진 그런 이제 시냅스가 정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T셀 리셉터에서 신호가 발생합니다. 그 신호에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지만 사이토스켈레톤을 재배열시키는 그런 신호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튜블의 상대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이 사이토스켈레톤이 재배열되면서 세포 안에 흩어져 있던 그래뉼을 이 시냅스 쪽으로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뉼들이 시냅스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는 그래뉼에 있던 물질들이 타깃 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그 전달되는 물질 중에 퍼포린, 그랜자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은 타겟셀에서 에포프토시스를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이 시냅스가 만들어지면은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 사이에도 결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L 같은 경우는 파스 라이겐드를 많이 발현하게 되는데 세포 표면에 파스 라이겐드를 많이 발현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타겟셀의 파스를 자극하는 거죠. 그럼 파스를 통해서 신호가 발생해서 에포프토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시냅스를 형성하는 것이 헬퍼 T셀이라면 이때는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가 돼서 대상 세포, 상대 세포에 전달이 되고 또 T헬퍼 셀이 CD40 라이겐드 같은 걸 세포 표면에 많이 발현하고 있어서 상대 세포가 가지고 있는 CD40를 자극하게 되고 CD40를 통해서 활성화 신호 같은 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시냅스를 중심으로 전달되는 여러가지 효과 분자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래뉼에 있는 퍼포린, 그랜자임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 또 파스 라이겐드를 발현함으로 해서 타겟 세포의 파스를 자극하죠. 그 다음에 인터페론 gamma나 TNF 알파와 같은 사이토카인도 분비를 합니다. CD4 T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CD40 라이겐드를 발현하고 있는데 Treg은 CD40 라이겐드를 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이토카인들을 방출하죠. TLP1 같은 경우는 인터페론 갬마와 TNF 알파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TLP2는 IL-4, 5, 13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TLP17은 IL-17, 22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Treg은 IL-10과 TGF-베타를 방출하는데 이 Treg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요 나머지 세 가지 그 부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lper1과 같은 경우는 이 세포 내부에서 살아남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매크로페이지가 박테리아를 잡아먹고 제거를 잘 못하면 박테리아가 살아남아서 이제 매크로페이지를 괴롭히게 되겠죠. 그럼 이 매크로페이지가 박테리아의
항원을 제시를 합니다. 그럼 Thelper 1 셀이 와서 이 시냅스를 형성해서 결합을 한 다음에 인터페론 갯말을 분비해서 매크로페이지를 활성화시킵니다. 매크로페이지가 힘을 얻어서 내부에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Thelper 2는 이 기생충, 헬민스와 같은 기생충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기생충들이 이 장 점막에 막 자라고 있으면 장 점막에 달라붙겠죠. Thelper 2는 IL-13을 분비해서 이 가블리셀을 자극해서 점액을 많이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럼 기생충이 잘 못 달라붙는 거죠. 또 이 IL-5 같은 경우는 이오시노필을 많이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Thelper 2 세포는 키모카인을 방출해서 이 이오시노필을 기생충이 있는 곳에 불러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마스트셀이나 베이소필 같은 경우는 이미 조직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Thelper 2 셀이 불러 모으지는 않지만 이런 세포들이 작동하려면 IgE 항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Thelper 2가 방출하는 IL-4는 B셀을 자극해서 IgE로의 클래스 스위치 또는 아이소타입 스위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Thelper 17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셀룰러 박테리아, 그러니까 세포 안에 들어가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세포 바깥에서 자라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박테리아들이 잘 못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상피세포를 자극해서 IL-22를 통해서 상피세포를 자극하고 이 상피세포가 엔티마이크로비얼 펩타이드를 만들어내게 하죠. 또 IL-17을 분비해서 스트로멀셀을 자극해서 이 키모카인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키모카인들은 뉴트로필을 많이 불러오는데 이 뉴트로필이 불려져 오면은 식작용을 통해서 박테리아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다음은 FAS 라이겐드와 CD40 라이겐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들을 TNF 패밀리 사이토카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TNF 슈퍼 패밀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TNF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TNF 슈퍼 패밀리의 첫 번째 특징은 트라이메릭 사이토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모노머가 뭉쳐져서 하나의 사이토카인 분자를 만듭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호모 트라이머죠. 이 FAS 라이겐드의 수용체는 FAS, 또 CD40 라이겐드의 수용체는 CD40입니다. 근데 이러한 수용체들도 다 호모 트라이머로 되어 있습니다. TNF 슈퍼 패밀리의 두 번째 특징은 세포 표면에 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FAS 라이겐드는 CTL이 발현하고 있고 CD40 라이겐드는 Thelper 셀이 세포 표면에 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 세포하고 셀 투 셀 인터랙션,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의 접촉에 의해서 신호가 주고받아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분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표면에 있다가 세포가 활성화되면은 분비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TNF가 됩니다. 그러니까 TNF는 매크로페이지가 액티베이션 되기 전에는 세포 표면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 매크로페이지가 활성화 신호를 받아서 활성화가 되고 나면은 TNF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외부로 분비를 합니다. 또 세포 표면에 붙어 있던 TNF도 잘라서 분비하기도 하고, 그럼 분비된 TNF는 사이토카인처럼 작용해서 주변의 세포나 멀리 있는 세포를 자극하는 것이죠. FAS 라이겐드 인터랙션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CTL이 이 FAS 라이겐드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트라이머죠. 이 트라이머의 FAS 라이겐드가 FAS와 결합하면은 이 모노머로 있다가 트라이머가 되면서 신호가 발생됩니다. 이 FAS의 세포 안쪽에는 이 데스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데스 도메인이 프로테인 인터랙션에 의해서
FAD하고 결합하게 됩니다. 이 FAD는 또 데스 도메인과 데스 이펙터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데스 도메인을 통해서 FAS하고 결합한 다음에 이 데스 이펙터 도메인을 이용해서 프로캐스페이즈 8과 결합해서 이 캐스페이즈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포프토시스가 진행이 됩니다. CD40 라이겐드가 작용하는 예는 사이토톡식 T셀의 활성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브 CD8 T셀이 프라이밍이 되는 방식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T 헬퍼 셀의 도움 없이 항원 제시 세포만 가지고 액티베이션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B7 CD28을 통해서 공동 자극을 받는 그런 경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우는 T 헬퍼 셀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T 헬퍼 셀의 CD40 라이겐드가 항원 제시 세포의 CD40를 자극합니다. 이러면 신호가 발생하고 B7과 4-1BB 라이겐드의 발현량이 증가합니다. 이 4-1BB 라이겐드도 TNF 슈퍼 패밀리의 하나입니다. 그 수용체는 4-1BB가 됩니다. 그래서 이 CD8 T셀은 CD28과 B7의 결합을 통해서도 코스티뮬레이션, 공동 자극을 받을 수 있고, 4-1BB 라이겐드와 4-1BB 간의 결합을 통해서도 공동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액티베이션이 되고, 또 CD8 T셀이 증식하기 위해서는 IL2가 필요한데, 이 T 헬퍼 셀이 IL2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CD40 라이겐드는 B세포의 활성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세포가 활성화돼서 플라즈마 셀이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B세포는 표면에 항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항원을 가진 병원균과 결합을 합니다. 그럼 이 항원과 병원균이 내재화가 되죠. 그러면서 분해가 돼서 항원 제시가 됩니다. 항원 제시가 되면 헬퍼 T셀이 결합하면서 이 이뮤놀로지컬 시냅스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시냅스를 중심으로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일어나고 CD40와 CD40 라이겐드 간의 결합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B셀은 항체를 통한 신호, 사이토카인 수용체를 통한 신호, CD40를 통한 신호,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플라즈마 셀로 분화가 됩니다. 이때 아이소타입 스위치,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 어피니티 매추레이션 이런 게 일어나죠. 근데 이 세 가지 과정이 일어나는데 CD40를 통한 신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CD40나 CD40 라이겐드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 신호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과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CD40를 통한 신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물론 어떤 아이소타입으로 바뀔 것인가는 사이토카인이 결정합니다. T 헬퍼 셀이 어떤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소타입으로 바뀔까는 결정이 되지만, 이 아이소타입 스위치 자체를 일으키는 것은 이 CD40를 통한 신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이토톡식 T셀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에포프토시스를 일으킵니다. 에포프토시스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FAS 라이겐드가 FAS에 결합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에포프토시스, 그리고 그래뉼에 있는 그랜자임이나 그래뉼라이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에포프토시스,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래뉼 안에는 펄퍼린이나 그랜자임, 그래뉼라이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펄퍼린이 하는 일은 일단 시냅스에서 방출이 돼서 타겟 세포에 도달하면은 이 타겟 세포의 멤브레인에 구멍을 냅니다. 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펄퍼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만들어지면 그랜자임이나 그래뉼라이신이 타겟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그랜자임 같은 경우는 그래뉼에 있는 엔자임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랜자임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세린 프로티에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 효소죠. 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타겟세포 안에 들어가면은 에포프토시스를 일으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래뉼에 있는 물질들이 일단 방출이 되면은 이 퍼포린이 이 대상 세포의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그랜자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랜자임이 일단 세포 안에 들어가면 두 가지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첫 번째가 프로캐스페이즈 3가 되는데, 이것을 자르면 활성화된 캐스페이즈 3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은 다시 iCAD라는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이 iCAD는 CAD의 이니비터다, 그런 뜻인데, 이 iCAD가 분해되면 CAD가 활성화되면서 DNA즈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핵 안으로 들어가서 크로모조멀 DNA를 자르면서 에포프토시스를 일으키는 거죠. 그랜자임의 두 번째 타겟은 비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비드는 센티널 프로테인 중에 하나입니다. 센티널 프로테인은 세포 안의 상태를 보아가면서 에포프토시스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이 그랜자임 B가 이 비드를 자르면은 이 트렁케이티드 비드가 나오는데, 이 트렁케이티드 비드는 다시 이 마이토콘드리아에 이 백스라는 단백질에 가서 붙게 됩니다. 백스와 베드에 가서 붙게 됩니다. 이 트렁케이티드 비드의 결합은 마이토콘드리아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이토크롬 C가 내부에서 사이토졸로 방출이 되는 거죠. 일단 사이토크롬 C가 방출이 되면은 이것은 APOP1이라는 단백질하고 결합을 합니다. 이 APOP1은 다시 이 프로캐스페이즈 9과 합해져서 거대한 복합체를 만드는데, 이게 에포프토좀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에포프토좀 안에서 프로캐스페이즈 9은 잘려서 캐스페이즈 9이 되고, 이 활성을 띈 캐스페이즈 9은 다시 프로캐스페이즈 3를 잘라냅니다. 그 활성화된 프로캐스페이즈 3는 iCAD와 CAD를 거쳐서 에포프토시스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예, 이로써 오늘의 핵심 단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